환자분들이 보철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잘못된 보철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대 그 남자 어르신으로서 따님하고 같이 저희 치과에 오셨어요. 망가진 보철물을 오랫동안 끼고 잘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셔서 굉장히 낙담해 있으셨던 상태거든요. 정면에서 보시는 모습을 보면 왼쪽 아래쪽에는 이가 없고 또 앞니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많이 튀어 올라와 있고, 오른쪽 모습은 또 역시 많이 부어 있고 또 뭐 충치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서는 첫째로는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을 끼고 있었다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이라 한다면요, 치아 모양이라든가 치아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상태에 맞춰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치아 연결 부위가 너무 꽉 막혀 있거나 치아와 접합되는 부위가 좀 들떠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꽉 막혀 있는 부위는 양치가 안 되고 또 들떠 있는 부위로는 충치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치나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좀 부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치과 의사를 선택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요즘 뭐 광고를 많이 하고 대량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나무에 못 박듯이 막 심는 그런 치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데는 이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잘 닦지를 못하시고 또 치과에도 잘 내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 빠졌는데 이 빠진 곳도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하시다 보니 다른 쪽에, 이가 있는 쪽에 무리하게 힘도 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쪽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놔두었고요. 금리 말고 이제 앞니 쪽하고 화면에서 보는 그 오른쪽 아래쪽이 되겠죠. 그쪽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임플란트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지금은 임플란트로 이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브릿지, 적어도 10년 이상 된 브릿지들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시죠? 어금니 부에 이제 브릿지를 한 환자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환자분도 특별히 뭐 불편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엑스레이를 살펴보면 이 환자분의 어금니 부위 브릿지 하방에 충치가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잇몸이 나빠서 그쪽 부위 치조골이 많이 망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브릿지라는 것은 두 개의 치아를 걸어서 세 개를 만든다든가 네 개의 치아를 만든다든가 하는 치료인데요. 적지 않은 수에서 브릿지를 한 이후에 이렇게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브릿지 하방에 충치가 생겼는데 충치가 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브릿지를 뜯어서 충치 치료를 하고 다시 뭐 브릿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브릿지를 하지 않고 그 두 개의 치아 중 하나하나는 크라운을 하고 가운데 부위는 임플란트로 이렇게 해서 더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치료 방법도 있고요. 환자분들이 느끼시지 못하는 상태에서 치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개의 치아 중 하나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시는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임플란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를 풍치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뽑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요. 임플란트가 어떤 그런 씹는 힘을 장기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 좀 초기인 경우에는 환자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엔 치과에 가시면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거기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으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좀 냄새가 나거나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뭐 1년, 2년 동안 이렇게 참고 이렇게 지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주 안 좋아져서 결국은 임플란트를 뽑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임플란트 주위에 좀 뭔가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 얼른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씹다 보면 뭔가 불편하고 아프고 또 심지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얼른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 가셔야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잘 못 씹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임플란트를 씹게 되는 근육이라든가 여러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음식을 잘 씹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임플란트를 마구 이제 혹사시킬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환자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씹는 힘이라든가 음식의 어떤 그런 질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가 다른 나라 환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러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임플란트를 해서 별로 이렇게 불편한 게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심한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오징어 좋아하잖아요. 오징어를 좀 잘게 좀 해서 드시더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게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드득바드득 씹어 드시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치아도 많이 망가지고 임플란트도 그런 것들을 견디다 보면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지듯이 임플란트도 속에서 균열이 가면서 결국엔 5년, 10년 지나기 전에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안에 어떤 보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한 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받으시면서 또 엑스레이도 정기적으로 찍어 보시면서 그 보철물과 치아 그 뿌리 그 사이에 충치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잇몸 질환이 좀 심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조금 체크해 주시는 게 그 보철물을 오래 쓰시고 또 그 치아를 오래 살려 쓰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케일링 단독으로만 보험되는 게 1년에 한 번이고요. 경우에 따라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동반하는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보험이 됩니다.